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며느리가, 우리 지아 엄마가 어떻게 이런 말을. 어두운 거실, 홀로 앉아있는 제 손에는 작은 검은색 녹음기가 들려 있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소름이 끼칩니다. 제가 10년 동안 딸처럼 아끼고 믿었던 며느리, 유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너는 우리 집의 짐이야. 네가 없어야 우리가 행복해. 6살 손녀 지아에게 건네는 그 독설은 살인보다 잔인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알던 세상을 부수기로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진실을 마주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사건의 전조는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우리 지아는 원래 잘 웃고 애교가 많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캠프를 다녀온 뒤부터 아이가 변했습니다. 밤마다 바지에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캠프에서 무서운 꿈을 꿨나 싶어 다독였습니다. 지아야,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 구석으로 기어들어 가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지아의 가느다란 팔목이었습니다. 손톱으로 얼마나 긁어댔는지 피딱지가 앉아 너덜너덜해진 살점을 보고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는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6살 아이를 이토록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걸까요? 어느 날 오후 지아의 가방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가방 구석에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펼쳐보니 지아의 서툰 글씨로 김진우 선생님은 무섭다라고 적혀있더군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아가 얼마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창의미술학원 선생님의 이름이었으니까요. 혹시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의 이상 행동, 밤마다 꾸는 악몽, 그리고 자해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그 미술 선생님이라는 남자를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학원 근처 편의점에 앉아 지아의 하원 시간을 지켜봤죠. 그런데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진우라는 그 젊은 남자가 학원 차에서 내린 지아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지아가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까지 몰래 뒤따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전봇대 뒤에 숨어 지아를 관찰하는 그 눈빛. 제 확신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놈이구나. 저놈이 내 새끼를 겁주고 괴롭힌 범인이구나.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놈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저는 이성을 찾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놈을 확실히 매장할 수 있는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지아야, 이 인형 예쁘지? 할머니가 가방에 달아줄게. 이건 지아를 지켜주는 수호천사야. 알았지? 저는 지아의 가방에 달린 테디베어 인형 솜을 뜯어내고 그 안에 손가락 마디만 한 초소형 녹음기를 집어넣었습니다. 오늘만 기다려라. 내 놈이 지아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내 귀로 직접 듣고 법대로 처리해주마. 지아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내며 저는 전사처럼 다짐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1분이 1년 같았습니다. 반찬 가게 일을 하면서도 손이 떨려 칼질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제 머릿속엔 온통 그 미술 선생님이 지아를 위협하는 끔찍한 상상들로 가득 찼습니다. 밤 11시, 지아와 며느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거실로 기어 나왔습니다. 지아의 가방에서 인형을 꺼내 녹음기를 추출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익하는 소음 끝에 드디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온 건 뜻밖에도 제가 범인이라 확신했던 김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거칠고 의욕적인 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애처롭고 부드러운 걱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지아야, 잠깐만 선생님 좀 볼까? 오늘 그린 그림 말이야. 왜 집을 온통 검은색으로 칠했어? 그리고 지아는 왜 집 밖에 아주 작게 그려져 있어? 훌쩍이며 몰라요. 선생님, 저 무서워요. 엄마가 또 지아한테 무서운 말 했니? 지아야, 선생님 봐봐. 엄마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지아는 아주 소중하고 착한 아이야. 지아 잘못이 아니야. 알았지? 아니에요. 엄마가 나 때문에 할머니가 허리 아픈 거래요. 내가 없어야 아빠가 사업도 잘 되고 다들 행복하대요. 저는 짐이래요.
녹음기 너머로 들리는 지아의 울음소리에 제 가슴은 도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아의 그림 속에서 학대의 신호를 발견하고 아이를 구원하려 애쓰던 유일한 어른이었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지아가 집에 돌아온 후의 상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평소 제가 알던 그 우아하고 상냥한 며느리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비정한, 마치 악마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김지아, 너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말 했어? 선생님이 너한테 뭐 물어보디? 똑바로 말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엄마. 거짓말하지 마. 너 내가 경고했지? 네가 밖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면 할머니 반찬 가게 망한다고. 그럼 할머니 길거리에 나 앉아 죽는 거야. 너 때문에. 알겠어? 넌 정말 우리 집의 불행의 씨앗이야.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이만큼 참아주는 거지. 다른 엄마였으면 너 벌써 버렸어. 저는 녹음기를 붙잡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보는 앞에서는 지아에게 세상 둘도 없는 자애로운 엄마였습니다. 지아야, 우리 공주님 하며 껴안던 그 손길이 사실은 아이의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다니. 며느리는 지아에게 가족의 모든 불행을 덮어씌우며 아이를 정서적으로 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밤마다 바지에 지도를 그린 건 캠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엄마와 한 공간에 있어야 하는 그 공포가 아이의 방광을 마비시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뺨을 미친 듯이 때렸습니다. 이 멍청한 할망구야, 네가 며느리 칭찬할 때 내 손녀는 죽어가고 있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미술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를 보고 당황하는 김 선생님 앞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선생님을 오해했어요. 선생님은 저를 일으켜 세우며 지아의 스케치북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검은색 크레파스로 짓뭉개진 집과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작은 아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 며느리의 실체를 증명할 추가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지아가 엄마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확보해두었더군요. 며느리는 지아의 키즈폰으로 매일같이 지독한 가스라이팅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 때문에 오늘 아빠가 화났어. 지아야, 제발 말 좀 들어. 엄마 죽는 꼴 보고 싶니?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고문이었습니다. 6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의 무게를 며느리는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캡처하며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를 내 집에서 그리고 내 아들과 손녀의 삶에서 영원히 도려내겠다고. 폭풍전야 같은 정적이 흐르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퇴근한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백화점에서 사온 과일을 깎으며 콧노래를 부르더군요. 어머니,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웬일로 다 모이라고 하시고 물결표. 그 가증스러운 미소를 보며 저는 말없이 식탁 위에 녹음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저와 아내를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어떤 여자랑 살고 있었는지 똑똑히 들어라. 어머,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유, 옛날 녹음기네요? 닥치고 들어. 넌 우리 집의 짐이야. 불행의 씨앗이야. 거실에 며느리의 그 소름 돋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들은 경악하며 아내를 쳐다봤고 며느리는 과일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어머니. 애 교육을 위해서 조금 엄하게 말한 것뿐이라고요. 며느리의 변명에 저는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자식 영혼을 갉아먹는 게 교육이야? 네가 인간이야?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아들은 그날로 지아를 데리고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인 양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제가 제출한 녹음기와 문자 메시지 증거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게 된 그녀에게는 즉각적인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아는 처음에 엄마가 없다는 사실에 불안해했지만 제가 매일 밤 아이를 꼭 껴안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지아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야. 한 달이 지나자 지아는 더 이상 바지에 지도를 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아가 미술학원에서 새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스케치북 가득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고 커다란 꽃밭 중앙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저와 김 선생님,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지아였습니다. 엄마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지아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비명일 수 있습니다. 엄마니까 참는 거야 라는 말로 아이를 옥죄고 있지는 않나요? 아이는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지아의 웃음을 되찾아준 건 그 작은 녹음기가 아니라 아이의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 했던 작은 관심이었습니다. 지아야, 사랑한다. 이제 우리 행복하자.